위장약으로도 다스려지지 않았던 통증.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 담관 끝에 돌이 하나가 확인이 됩니다. 바로 담도에 박혀있던 돌, 담석 때문이었다. 간에서 만들어진 소화효소인 담즙은 평소 쓸개에 저장되는데 십이지장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담즙이 간에서 십이지장까지 이어진 담도를 통해 장으로 분비된다. 여러 원인으로 담즙이 뭉쳐 돌처럼 딱딱하게 굳으면 담석이 되는데 담즙이 흐르는 곳 어디든 돌이 생길 수 있다. 그중에서도 장지택 환자처럼 담석이 갑작스럽게 담도를 맞게 되면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경우 막힌 돌을 재빨리 빼내야 한다. 열이 있고 그다음에 황달이 있고 간 기능 수치가 높아진 상태인데 저희가 영상 검사 갖다가 해봤더니 쓸개 담낭에 담석들이 쫙 깔려 있고 그다음에 담즙이 내려가는 길인 담관에 거기도 돌이 이제 쭉 깔려 있었습니다. 먼저 담도용과 그다음에 담즙의 흐름을 원활하게 위해서 담즙 쪽에 있는 돌을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제 제거를 할 예정입니다. 치료는 최담도 내시경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환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시술을 받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인 경우 혈압과 전신 상태 등을 고려해 진행한다. 특히 담도 내 담석은 폐혈증까지 일으킬 수 있어 응급 시술을 요한다. 담낭 안에 있던 여러 개의 담석 중 일부가 담도 쪽으로 흘러들어간 장지택 환자. 이 때문에 염증이 생겨 급성 담도염이 발생했다. 치료는 먼저 최담도 내시경을 십이지장 내 유두부 입구까지 넣고 유두 관략근을 절개한 후 의료용 올가미를 이용해 담석을 차례로 빼낸다. 남아있는 찌꺼기는 풍선기구를 사용해 긁어내면 치료가 마무리되는데 재발이 잦을 경우 배액관을 넣어주면 담도염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치료가 까다로운 환자를 만날 때면 경험 많은 주광로 교수 역시 긴장이 된다. 야, 이거 주위 염증도 꽤 있네. 예상대로 유두가 염증으로 인해 부어 있다. 담석을 꺼내기 위해선 유두 관략근을 칼로 절개해야 하지만 환자의 상태가 여의치 않다. 내시경 기구를 살짝 대기만 해도 출혈이 발생하는 상황. 담석을 곧바로 제거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주광로 교수. 치료 방향을 선회하기로 했다. 주 교수가 시술실 안으로 보호자를 부른다. 제가 기구를 대기만 해도 이게 티가 나거든요. 이런 경우는 칼 안 대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담즙 배액을 일단 우선 하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해야 돼요. 웬만하면 제가 한 번에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한 번에 자체가 이거는 위험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 여유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할게요. 네, 하다 나가 계시면 됩니다. 네. 주광로 교수는 원인을 당장 제거하기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치료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급한 대로 담도에 고인 염증성 담즙을 빼내면 황달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담즙 나쁜 거 이 줄로 뺄 거예요. 아시고, 네, 담낭에 여러 개의 작은 돌들이 생긴 유경석 환자. 그중 일부분이 담즙이 흐르는 담도와 최도를 막아 급성 담도염과 췌장염이 함께 발병했다. 간 기능 수치가 높고 황달과 급성 췌장염이 발생한 응급 상태. 우선 담도에 튜브를 넣어 염증성 담즙을 바깥으로 빼내는 체외 담도 배액술을 시행했는데 간 기능과 췌장염이 좋아지면 담낭 절제 수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 서구 생활의 그런 식생활 패턴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칼로리도 높은 걸 많이 먹고 그다음에 지방질도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콜레스테롤 담석을 많이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환경이 된 거죠. 여러 대사장에 의해서 고지혈증이 생기게 되면은 그러니까 담즙 내에 콜레스테롤이나 그런 그 지방 성분이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담석증은 잘못된 식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도한 지방 섭취는 체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결국 담석증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 특히 담석증 발생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주목해야 한다.
국민 10명 중 1명이 담석을 몸에 지니고 있을 정도로 담석증은 현대인의 병이라 할 수 있다. 이전부터 자주 체하는 증상이 반복돼 위내시경 검사만 받아봤다는 성복순 환자. 그러다 간밤엔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느껴져 응급실을 찾았다. 한 시간 반 정도를요, 숨도 못 쉬게 아파요. 그게 이제 돌이 다니다가 어디를 막으면 그랬는데요. 담도에 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 내시경으로 살펴보는 주광로 교수. 증상과 달리 이미 담도 내 담석은 장으로 빠져나간 상태였다. 다행히 담도 내에는 돌이 없고 담낭 안에만 돌이 있고 담낭 묘도 좀 많이 두꺼워져서 이분은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어서 복강경으로 담낭 절제술을 할 예정입니다. 내과적 치료를 마치고 곧바로 바턴을 이어받아 주선영 교수가 담낭 절제 수술 준비에 들어간다. 그런데 문제를 일으킨 돌이 빠져나갔는데도 왜 담낭을 절제하려는 것일까? 보통은 증상이 있는 담석증인 경우에는 다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돌이 큰 경우 보통 한 3cm 정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경우 또는 담낭 벽이 석회화가 되어 있는 경우 또는 담낭 용종이 1cm보다 큰 경우 이런 경우는 보통 수술적인 치료가 권유되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담석이고요. 일단 환자분은 지금 과체중 상태가 좀 심하세요. 그래서 체중 감량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비만도 담석증을 유발하지만 여성인 경우 담석증에 더욱 취약하다. 과거부터 담석증은 남성보다 여성의 발병률이 더 높은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통통한 40대 여자분이 위험인자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4F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Female, Fertile, Fatty, 40. 그러니까 40대 통통한 여자분들이 콜레스테롤 담석이 굉장히 잘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성 호르몬 자체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콜레스테롤 담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임신은 여성 호르몬을 과다 분비시켜 담석을 만들기도 하고 악화시키기도 하는데 임신 전 미리 검사를 받아 치료하는 것이 좋다. 담석증과 위장 질환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제일 쉬운 거는 통증의 강도입니다. 통증이 0부터 10점 만점 10점이 가장 아프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위장관염, 위염이나 이런 것은 사실 5점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담석에 의한 거는 갑자기 막 그냥 아주 급격한 그런 통증이기 때문에 대부분 7점, 8점, 심지어는 이렇게 평생에 아픈 적이 없었다라고 아니면은 애 낳는 만큼 아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통증의 강도가 셉니다. 그리고 돌이 빠지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계속 아픕니다. 위장관 쪽이나 그런 쪽은 수축하는 거기 때문에 아팠다가 좀 잠깐 괜찮았다가 또 아팠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치 쪽이 아픈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는 많이 아프면서 뻗치는 양상의 통증이 발생하는데 주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등, 그다음에 오른쪽 어깨 이런 식으로 등상이 뻗치는 양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위염과 구분이 힘든 담석증이지만 두 질환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먼저 위염은 서서히 통증이 진행되고 아팠다 안 아팠다를 반복하지만 담석증은 담즙의 흐름이 막히면서 갑작스런 통증을 느낀다. 위염은 통증이 사라져도 더부룩한 불편감이 있지만 담석증은 담석이 제거되지 않는 한 통증이 지속된다. 또 담석이 담도를 막는 경우엔 소변색이 진해지고 황달이 나타나며 고열과 오한이 발생하기도 한다. 결석의 발생은 신장에서 시작된다. 소변 속 물질들이 결정체를 이루고 침착되면 돌이 만들어지는데 결석이 요관에 걸려서 소변기를 막으면 극심한 옆구리 통증과 함께 감염을 발생시킨다. 오랜 기간 방치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을 이식해야 하는 최악의 결과까지 맞이할 수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신장 기능이 이제 점차 저하돼서 콩팥이 이제 완전히 못 쓰게 돼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신장을 이제 적출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합병증은 이제 결석 물이 고이면은 뭐 이렇게 썩고 뭐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제 소변이 잘 결석 때문에 막혀서 잘 안 내려가고 하면 요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요로 감염이 심해지면은 생명에 위협이 갈 수 있는 폐혈증 같은 그런 중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죠. 신장 결석의 경우 통증이 생길 때는 신장과 방광을 이어주는 요관에 결석이 생긴 경우다. 결석이 요관을 타고 내려가면서 상처를 내거나 소변기를 막을 때 통증이 생기는데 옆구리와 등을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녹각석처럼 신장에 결석이 박혀 있거나 요관을 막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신장 기능이 모두 망가질 때까지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신장 결석은 여성에 비해 남성 환자의 비율이 높다. 음주나 과도한 육류 섭취, 운동 부족 등 다양한 원인 때문인데 최근엔 여성 환자 수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 결석을 유발하는 원인에 주목해야 한다. 결석 환자가 지금 급격히 환자 숫자가 늘고 있거든요. 대사적인 거나 여러 가지도 있지만 제일 문제는 식습관이나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 성인병, 비만이라든가 당뇨 이런 고혈압 성인병이 늘어나면서 결석도 그거에 따라서 지금 급격히 늘고 있거든요. 특히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의 2배에 이를 정도로 높은 상황. 그에 반해 수분 섭취는 매우 부족하다. 하루 2리터 이상의 수분을 섭취해야 결석을 예방할 수 있지만 지키기가 쉽지 않다. 결석의 고통을 경험한 후 송희 씨는 식습관부터 바꾸기 시작했다. 소금 간도 절반으로 줄이고 고기 대신 신선한 채소 위주로 바꾼 것이다. 처음엔 익숙치 않아 고생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건강해진 기분이다. 먹는 거는 짜게 먹지 말고 그다음에 좀 많이 맵고 먹지 말라고 근데 대신에 물을 많이 마셔야 되고. 그리고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물이다.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신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아 수분 섭취량을 늘리기 위해 송희 씨는 민들레차를 끓여 마신다. 수분차는 하나도 다 못 먹을 것 같은데요? 수술 나서는 하루에 3개, 4개 정도? 이렇게 마셔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며 바쁘게 살다 보니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지 못했다는 송희 씨. 자신을 괴롭혔던 돌이 지금은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고마운 존재가 됐다. 지금은 30몇 이렇게 아프는 게 처음이에요. 너무 아팠으니까 초원 정도로 그때는 솔직히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요. 누구나 익숙하고 편한 것에 안주하기 쉽다. 잘못된 생활 습관과 식습관 역시 한번 길들여지면 바꾸기란 쉽지 않다. 나쁜 습관은 어느 날 갑자기 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현대인의 병이라 불리며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담석과 결석 질환. 내 몸을 위해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 그것이 담석과 결석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다. 물을 이렇게 2리터 이상, 2.5리터 이렇게 드신다고 할 때 그거를 이렇게 한 번에 드시는 게 아니고 골고루 좀 드셔야 됩니다. 아침 식사하시고 점심 시간 그 중간이라든가 또는 점심 식사하시고 저녁 전에 한 서너 시 그쯤 되겠죠. 그럴 때 뭐 한 잔씩 드시고 그리고 이제 밖에 외부에 뭐 외출하거나 뭐 운동하거나 이러고 났을 때 드시고 또 우리가 수면 중에 또 소변이 농축되기 때문에 취침 전에 한 잔 드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대략 10잔 정도가 되거든요. 박형근 교수는 냉장고에 매일 마실 양의 물을 넣어두고 수시로 컵에 따라 마시며 결석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는 이제 별로 과식은 사실 별로 안 합니다. 과식 안 하고 제가 만일 많이 먹었다고 한다면은 많이 먹은 거에 대해서 많이 소물할 수 있도록 운동을 좀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몸무게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주감호 교수는 마지막 당부의 말을 남긴다. 결국은 담석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생활이 되게 중요하고요. 체중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